오늘 이야기를 듣고 일본 오실 일이 있으신 분들은 일본 위스키는 산토리 위스키가 유명한 게 아니라 니카 위스키가 원조니까 이게 재패니즈 위스키구나 라고 느낄지도 모르겠네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의 위스키가 세계 5대 위스키가 된 이유라는 내용인데 이 세계 5대 위스키를 아십니까?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미국, 캐나다, 그리고 일본입니다. 뭘 기준으로 해요? 라고 했을 때 위스키 생산량입니다. 좀 역사적으로 이게 좀 많이 얽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 어떻게 일본이 세계 5대 위스키에 이름 올릴 수 있었는지에 대한 그 기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요즘은 일본에 가서 그리고 좀 위스키 선물로 살까라는 그런 분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도 재밌게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위스키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신 분은 뭐 스트레이트로 마시든 락으로 마시든 하이볼로 마시든 각자마다 여러 가지 취향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죠. 대한민국이 지금 완전 위스키 열풍이죠. 연합뉴스 2023년 7월 19일 뉴스네요. 올해 상반기 위스키 수입 50% 급증, 사상 최대다. 와. 와인이 몇 년 전부터 인기였잖아요. 근데 와인은 좀 꺾였대요 지금. 대신에 그래서 지금 위스키가 인기고 거기다가 뭐 일본 맥주도 뭐 수입 증가하고 뭐 난리랍니다. 당장 거기에 대해 가지고 서울신문은 하이볼만 알아버린 MG 위스키까지 불티난다. 당장 이 자료가 뒷받침되는 게 뉴스핌이네요. 일본 위스키 수입액 추이 올해 3월달 기사입니다.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죠. 대한민국에서 이 위스키 붐 어찌 보면은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이 일본 위스키입니다. 당장에 여기 나온 위스키 중에 구하지를 못해가지고 일본 가서 한번 찾아보려 했는데 일본에서도 한 판에 실제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일본에서도 나름 위스키 붐이기 때문에 이게 전 세계적으로 뭐 좀 물량이 부족하다 그러더라고요. 이 위스키 하면은 아마 한국에서는 이 산토리 위스키, 뭐 야마자키, 히비키 이런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쿠. 그런 게 좀 유명한다고 하는데 오늘 내용의 중심은 바로 이 니카 위스키입니다. 이 니카 위스키 일본 위스키의 원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해야 돼요. 일본 그렇죠. 위스키 얘기할 때. 세계 5대 위스키 이거 있잖아요.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미국, 캐나다 그리고 일본. 여기에 일본이 들어갈 수 있게 된 게 바로 이 니카 위스키라는 회사 덕분입니다. 그럴 때 오늘은 니카 위스키의 역사와 어찌 보면 드라마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 니카 위스키의 창업주가 이 아저씨입니다. 타케츠루 마사타카라는 사람인데 옆에 있는 분이 부인인데 이 사람들이 주인공이 된 이 드라마가 일본에서 옛날에 엄청 히트를 친 적이 있어요. NHK 아침 드라마. NHK 아침 드라마 맞상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가 이게 2014년에 일본 NHK에서 방송이 돼가지고 사회적 붐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때 난리가 났어요. 이 드라마로 만들 정도라면은 뭔가 건덕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로 건덕지가 많습니다. 이 사람들의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어떻게 이 일본의 위스키가 생겨나게 됐는지부터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타케츠루 마사타카. 이 사람 얘기를 먼저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원래부터 뭐 재력가라서 위스키를 시작했냐는 아니에요. 이 사람 집안이 원래 히로시마에서 대대로 양조장, 일본술 청주 있잖아요. 그거를 만들던 집안 사람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 가업을 잇는다든지 집안일을 도와야 되다 보니까 이런 주류 쪽에 많이 좀 관심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히로시마 사람이었는데 오사카 공업고등학교 양조학과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현 오사카 대학입니다. 머리가 좋아요. 요즘은 술은 어떤 트렌드가 있을까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거야. 공부를 해서 책을 딱 보는데 오홍이 서양에서는 일본의 일본주랑 다른 이런 신박한 술이 있네. 이야, 이 술 이거 신기하네. 이래서 그때부터 처음 이 위스키라는 데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학생일 때 그래도 뭔가 좀 일을 하고 있죠. 술 관련 일. 그래가지고 오사카에 있는 양조 회사에 취업을 시켜달라고 회사에 갑니다. 대학교 때 이미. 일본은 취업할 때 지금도 그렇지만은 원서 넣는 거 이외에 학교 선배한테 직접 찾아가가지고 뭔가 없습니까? 라고 묻는 제도가 있거든요. 이때 당시에도 똑같이 같은 양조학과의 오비에게 찾아가가지고 자기 좀 배우게 해달라고. 이 사람이 오사카 회사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고로 그 오사카 회사가 이 세츠 슈조라는 회사입니다. 지금은 이 회사가 흡수 합병돼가지고 일본의 타카라 홀딩스라는 회사가 됐습니다. 아주 유명해. 일본주, 청주로 일본에서 제일 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세츠 슈조, 오사카 회사에 가가지고
저 이제 술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 그래도 오사카 뭐 대학 전신이니까 머리는 똑똑하겠다. 해봐. 이래서 했는데, 여러분, 이 아저씨 얼굴 볼 때 깐깐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예, 이 사람 성격이 좀 더럽게 깐깐한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이때 당시가 1900년도 초반입니다. 예, 이때 당시에 일본은 품질 그게 아니에요. 일단은 팔고 보자예요. 이게 흔히 말하는 술 업계에서도 똑같았습니다. 당시 일본 술업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흔히 말하는 품질 안 좋은 술을 병에 넣어가지고 유통을 시킨 거야. 그러니까 발효가 끝난 거를 유통을 시켜야 되는데 발효가 되고 있는 거를 병에 담아서 유통시키면 여러분 병이 어떻게 됩니까? 빵! 하고 터지잖아요. 그런 사건이 오사카 일대에서 엄청나게 일어났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 친구가 담당했던 양조장에서 만든 술은 안 터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아주 유명해집니다. 이거 누가 담당했냐? 제가 담당했습니다. 쟤는 어떤 애인데 좀 약간 고집 있는 애입니다. 참고로 이 사람이 외주로 담당했던 술이 어떤 술이냐면은 아카다마라는 술입니다. 지금도 팔아요? 1907년부터 팔고 있는 이 아카다마라는 술인데 이 술을 당시에 코토부키야라는 일본에 이제 여러 가지 잡다한 걸 많이 하는 상사 같은 회사예요. 이 회사 창업주가 토리 신지로는 사람인데 이 토리 씨가 여기서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우리 회사의 제품을 저기 외주를 줘서 만들었는데 우리 회사 제품 문제가 없네 아카다마는? 예, 담당자가 누구니? 얘랍니다. 젊은 놈이 아주 일 처리가 빠싹하구만. 이라고 해서 업계에 좀 알려지게 됩니다. 근데 이 친구는 꿈이 있었어. 뭐 학교에서 공부했던 게 뭐냐면은 그렇죠. 위스키예요. 당시에 일본이 아까 말했지만 병이 폭파될 정도로 일본의 술 시장이 개판이었거든요. 일단 싸고 취하면 된다. 일본이 1900년도 초반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진짜를 만들고 싶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항상 회사에서 아무도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 와중에 그렇죠. 이 양조 사장님이 딱 보고 있던 거예요. 회사에서. 이 친구가 품질 관리도 잘하고 자네 뭘 하고 싶은가? 저는 이 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배워보고 싶습니다. 얘기하는 거. 자네 공부를 그렇게 하고 싶어? 유학 보내줄까? 라고 먼저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사장님 진짜요? 그러면 땡큐지 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어디서 왔어요? 히로시마에 있는 양조 쪼매난 회사의 아들이라 했잖아요. 히로시마 집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아들을 뭐 유학을 보내겠다고? 그냥 오사카에서 유학 갔다가 학교 끝나면은 히로시마에 있는 우리 일본주 만든 회사에서 일하면 되는데 무슨 유학이야? 안 돼! 그랬는데 그렇죠. 이 양조 회사 사장님이 직접 히로시마까지 찾아갑니다. 아드님이 너무 우수하니까 이 친구라면은 우리 회사의 미래도 맡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이 친구를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유학돈 다 낼 테니까 보내주십시오. 이래가지고 이 사람을 그렇죠. 스코틀랜드 유학을 보내기로 하게 된 겁니다. 뭐 회사 돈으로. 회사 돈으로였구나. 그렇죠. 회사 돈으로 가게 됩니다. 스코틀랜드가 엄청 멀잖아요. 이게 1900년도 초반이거든요. 비행기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가냐? 오사카 옆에 고베가 국제항으로 유명합니다. 예. 고베항에서 배를 타고 LA로 들어가서 미국 횡단철도 있잖아요. 미국 횡단철도를 타고 뉴욕까지 가서 뉴욕에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약 1년에 걸친 일정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사람이 스코틀랜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머나. 그러니까 회사에 뭘 믿고 보낸지도 모르겠어요. 우수한 인재였나 봐요. 역시 오사카 대학은 다른가 봐. 이게 일본이 개인으로 스코틀랜드 간 처음 그렇죠. 사람. 네, 개인으로 이 사람이 스코틀랜드 처음 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가가지고 열심히 술도 이제 있잖아 스코틀랜드 가가지고 재패니즈 가가지고 이제 술을 배워달라니까 잘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일단 유학을 하면서 주워 들으러 다녔던 거예요. 근데 술 공부, 위스키 만드는 공부만 하면 되는데 그렇죠. 이 아씨가 가서 그렇죠. 일단 먼저 연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둘이 눈 맞아가지고 결혼을 하겠대. 스코틀랜드 집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뭐냐 이 똥냥이는. 너에게 우리 아이를 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원래 스코틀랜드는 교회에서 이게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뭡니까? 결혼식을 못하고 흔히 말하는 이제 있잖아요. 동사무소 가서 이제 혼인신고를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와이프만 반대를 했냐? 아니죠. 일본에 있는 히로시마에 있는 집에 편지를 썼던 거야. 이 아씨가. 부모님, 스코틀랜드에 와서 위스키 만드는 법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반려자를 만났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결혼하고 싶으면 내 히로시마 어떻습니까? 양조장의 대를 이어야 된다 했잖아. 미쳤구나. 서양 눈퍼런 안 돼. 반대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 그렇죠. 아까 양조장 사장님이 등장합니다. 오. 부모님,
이 친구가 뜻이 있어서 저희 돈으로 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양조장 사장인 제가 책임을 지고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고베항에서 배를 타고 LA 들어가서 대륙 횡단철도 타고 뉴욕에서 다시 배 타고 그렇죠. 1년 걸쳐가지고 사장님이 스코틀랜드로 이 사람 사귀고 있는 와이프 보러 갑니다. 내가 이 딱 보는 순간에 사심이 있구나. 스코틀랜드 가서 한번 보냐 해외여행 한번 가고 싶으니까 괜히 이거 빨대 꽂았구나라는 생각이 약간 드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양조장 사장님 딱 가더니 둘이 딱 보고 이거는 인정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돈 줄인 양조장 사장님도 인정을 해줘서 둘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기술을 배웠으니까 어떻게 다시 오사카에 있는 양조 회사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조장 사장님에게. 그래? 오호. 저 와이프가 서양 사람이고 하니까 이 오사카 일본 거기도 뭐 있잖아요. 집이 그냥 일반적이거든요. 그런 데서 서양 사람들이 못 살 것 같은데. 당장에 일본 화장실 앉아서 응가하는 거잖아요. 쭈그리고. 맞아. 근데 뭡니까? 서양은 그게 아니잖아요. 거기서부터 뭔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 사장님이 먼저 일본 돌아와가지고 주변에 신혼집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선정된 게 이 오사카에 있는 테즈카야마라는 동네입니다. 있네요. 여러분 이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아십니까? 부촌입니다. 오사카의 강남이라고 보면 됩니다. 테즈카야마 럭셔리 레지던셜 에리아. 고급 주택지에 사택을 마련해 줍니다. 왜 여기에 마련했냐? 간단해요. 1900년도 초반에 일본에 양식 화장실이 있는 데는 여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을 와이프로 데려오니까 화장실을 양식이 돼야 되는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쪽에 사택을 마련을 해줍니다. 와이프는 뭡니까? 영어가 되잖아요. 그래서 부촌이니까 부촌인 아이들을 사람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주고 또 이 와이프가 피아노를 잘 쳤답니다. 피아노 선생님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이 부촌에서도 이때 당시도 오사카도 여러분 해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많이 있다 보니까 얼마나 그래요. 스코틀랜드에서 진짜 서양인이 와가지고 영어를 가르쳐준대 피아노 가르쳐준대 이러니까 난리가 났던 거예요. 꽤 수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좀 부자 사람들이랑 친해졌다요. 일개 셀러리맨이. 왜? 그 사람들 가정교사도 하다 보니까 와이프가. 아무튼 그래가지고 약간 위스키 얘기하다가 좀 드라마 얘기처럼 빠졌는데 위스키 어디 갔어? 아무튼 와이프는 잘 정착이 됐어 부촌에. 그래서 이제 이 아저씨 유학 끝나고 왔잖아요. 자 보고서를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돈을 많이 줘서 스코틀랜드 유학까지 보내는데 왔으면은 뭔가 건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친구가 사장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 노트에 적어왔습니다. 이게 일본의 역사상 위스키 역사에 유명한 타케츠르 노트라는 노트입니다. 정말 제대로 공부하셨구나. 그렇죠. 노트에 위스키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온도 관리법, 통 만드는 법까지 다 적어온 거예요. 한 권에. 그래서 이게 추후에 1960년대에 영국 수상이 일본을 방문해서 한마디 합니다. 일본의 젊은 청년이 노트 한 권에 위스키를 뺏어갔다. 그래서 웃으면서 얘기를 해요. 일본 위스키 맛을 보고. 예, 그 정도로 회자될 정도로 상당히 유명한 노트입니다. 이 타케츠르 정말 노트. 잘 만들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알려주잖아 이런 거. 근데 그걸 다 적어온 거야. 드디어 이제 양조장 사장님, 왔어. 이제 우리 한번 만들어 보는 거야. 라고 이제 느끼잖아요. 그런데 이때 뭐가 터지냐? 예, 전후불황이라는 게 터집니다. 이 친구가 유학을 끝나고 왔을 당시에 세계 1차 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요.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일본은 당시 승전국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였냐? 예, 전쟁일 때 물자를 너무 많이 만든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일본 전체에 물자가 남아도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위스키 공장을 만들겠다? 타케츠르 미안해. 이거 안 되겠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들은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이 얘기를. 누구죠? 아까 이 아카다마라는 술을 외주줬다는 오사카의 나름 그 상사의 재벌인 토리 신지로라는 사람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거 말고 나도 위스키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거 스코틀랜드에서 사람을 원래 부르려고 했대요. 그런데 저 친구가 놀고 있네? 라고 해가지고 타케츠루 씨 왜요? 그 자네 위스키 만들 줄 안다며? 압니다. 스코틀랜드 전통 방식 배워왔습니다. 그러면은 그거 한번 만들어봐. 대박. 알겠습니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케이 가자 이런 거야. 이게 아시다시피 스코틀랜드는 여러분 저기 추운 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날씨가 추워야 됩니다. 일본 본토는 쪄 죽습니다. 술이 잘 안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홋카이도에 공장을 짓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 오사카의 상인입니다.
내가 오사카에서 장사하는 사람인데 일본에서 최초로 위스키 공장을 만드는데 사람들 없는 저 홋카이도 말이 안 된다. 주변에 사람들 불러 모으고 좀 PR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오사카에서 가까운 데 만들어라 라고 시킨 거예요. 오사카에서 가까운데 더워 죽겠는데. 그래가지고 돌아댕기다가 저기 교토 주변에 강이 교차하고 좀 산 쪽 지역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 만들면 되겠다라고 해서 하나 장소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면은 교토의 야마자키라는 데입니다. 야마자키. 야마자키. 그 야마자키. 그렇죠. 이게 현 일본 산토리의 야마자키 증류소가 되는 곳입니다. 예, 그렇죠. 지금도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술 중에 유명한 게 지금 이거죠. 야마자키 싱글 몰트 위스키. 제일 구하기 힘든 위스키. 이 술이 여기서 나온 술입니다. 여러분 위스키는 바로바로 안 나옵니다. 찌고 통에 넣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리잖아요. 일단 공장을 세우는데 몇 년이 걸려요. 공장이 완성이 되면은 이 아저씨는 술이 바로 나오는 줄 알았어요. 왜? 위스키를 모르니까. 왜? 이런 술 바로 만들어지잖아요. 달달한 와인 같은 거. 그러니까 아니 뭐 위스키도 공장 만들었으니까 바로 나오겠지. 약간 갈궜거든. 빨리 내놔라. 그래가지고 이 아저씨가 이거 미완성인데요. 그래도 내라니까. 투자를 받은 입장이잖아. 알겠습니다. 드디어 저희가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래가지고 하나 낸 첫 작품입니다. 그 작품 이름이 뭐냐면은 산토리 위스키. 하얀색 병으로 있잖아요. 이걸 만들게 된 거예요. 참고로 이게 산토리잖아요. 이게 왜 산토리가 됐냐면은 이 회사의 베스트셀러가 이 아까다마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게 태양처럼 보이죠. 태양이 영어로 뭡니까? 선이잖아요. 선을 일본에서는 산이라고 발음합니다. 상. 그리고 사장님 이름이 토리이 신지로라 있잖아요. 선 토리이 신지로. 선 토리. 산토리. 그렇죠. 아까다마로 유명한 토리이가 만들었다. 이래서 산토리 위스키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있잖아요. 일부러 가운데 빨간 거 박아놨죠. 왜 이 빨간 걸 박아놨을까요? 이거를 만들던 회사가 이번에 위스키를 만들었으니까 사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이게 빨간 걸 박아두고 판매 시작한 거예요. 똑같은 회사예요. 똑같은 회사예요. 이게 팔렸을까요? 안 팔렸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일단 이게 안 팔렸습니다. 왜 안 팔렸냐? 첫 번째, 가격이 비쌌어요. 이 술 한 병이면 당시에 싸구려 술 10병 이상을 살 수 있는 가격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지 왜? 공장 세워서 만든 술이니까, 첫 봤다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전통 스코티시 위스키다 보니까 약간 여러분 탄내가 난다고 하죠. 스모키 향이 났대요. 이걸 일본 사람이 마시고 나서 상했다 라는 말이 나왔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아저씨 입장에서는 아니 좀 더 숙성시키고 좀 더 시간 놔두고 하면은 그런 거 없이 좀 나올 수 있는데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뭡니까? 일단은 투자를 했는데 결과가 안 좋다 보니까 이 아저씨가 타케츠루군 우리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 라고 해가지고 헤어지게 됩니다. 판단 빠르다. 빠르죠. 왜냐면은 안 팔리면 어쩔 수 없죠. 거기다가 이 아저씨는 뭡니까? 이미 공장을 만들어 놨잖아. 그러니까 기술은 다 기술은 다 있잖아요. 이 아저씨 깐깐하다 있잖아. 깐깐하게 스코티시고 나발이고 그것보다 우리가 알아서 할게 라고 해가지고 이 아저씨는 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10년 만에 딱 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아저씨 뭡니까? 이제 백수가 됐죠. 근데 뭐라 했습니까? 제가 아까 여기가 고급 주택단지라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 사는 동안에 인맥이 엄청나게 쌓인 거예요. 타케츠루 씨 오늘 회사 안 가? 잘렸습니다. 왜 잘려? 위스키가 안 팔린답니다. 근데 여러분 일본 부자들 흥미가 많거든요. 자네가 만들고 싶었던 위스키가 그게 진짜 위스키인가? 아니요. 장소도 제가 원하던 홋카이도가 아닌 교토였고 시간도 안 주던데요. 그래? 테즈카야마에 있는 부자 선생님들이 몇 분이 계셔. 우리가 돈 줄 테니까 자네가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봐 라고 해가지고 이 지역 사람들 스폰서가 돼줍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분들 덕분에 그렇죠. 일본 위스키가 성장했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 아저씨가 진짜요?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도 되나요? 장소 선정부터 들어갑니다. 자, 저는 원래 홋카이도에 만들고 싶었어요. 홋카이도에 특히 어디? 이 요이치라는 동네에서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요이치라는 동네로 갑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은 여기 홋카이도에 삿포로에서 옆에 있는 오타루, 옆에 있는 여기 빨간 지역, 여기 요이치입니다. 여기 지역 주민들은 깜짝 놀라죠. 이 촌동네에 뭐가 있다고 오사카에서 아재 양반이 와가지고 공장을 지으려고 합니까? 이 지역 주민들
저는 여기서 일본을 대표하는 위스키를 만들고 싶습니다. 위스키가 뭔데요? 이런 술이 있습니다. 그게 뭔데요? 아무튼 있다. 그래가지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부터 해서 지역 주민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요이치 양조장을 만들게 됩니다. 지금도 있네요. 이게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홋카이도에 있는 유명한 관광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이 니카 위스키의 원조가 되는. 자, 그러면은 이 아저씨가 바로 위스키를 만들었느냐? 아닙니다. 이 타케츠루 이 사람 학습 효과가 있어요. 산토리에서 야마자키에서 바로 위스키 만들다가 투자자가 성에 못 이겨가지고 언제 나오냐 언제 이래가지고 말아먹었다 이랬잖아. 그래서 이 아저씨가 생각을 한 거야. 일본 사람들은 못 기다려주니까 일단은 위스키를 만들기 전에 뭔가 다른 걸로 시간을 때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요이치, 여러분 이 장식물 뭐랑 닮았습니까? 사과 모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 그렇죠, 여러분. 바로 이 요이치는 일본의 유명한 사과 산지입니다. 여기서 그렇죠. 사과로 사과 주스를 먼저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스면 바로 만들고 바로 낼 수 있네요. 그렇죠. 이 사람이 머리를 쓰는 게 사과 주스를 만드는 게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무슨 말? 요이치가 사과가 유명하긴 하지만 여러분 홋카이도 1900년대 중반 그렇게까지 일본의 교통이 발달되지 않죠. 홋카이도에서 아무리 많이 사과를 많이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게 본토까지 못 갑니다. 거기다가 사과는 딸 때 상처 나면은 상품이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농가에서 마차에다가 사과를 싣고 와가지고 타케츠루 사장님 우리 사과도 사주세요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저씨는 다 사줬다며 그거를. 그래가지고 사과 주스를 쫙 했는데 근데 이 아저씨 타협을 하지 않는다 했죠. 당시에 일본에서 사과 주스는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저씨는 사과 주스도 진짜를 만들어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 사과 주스 한 병에 사과를 4-5개 들어간 거예요. 즉 뭐 사과 과즙 100% 주스를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이 니카 리니 주스라고 해서 팔았는데 이게 안 팔렸어요. 잘. 왜 안 팔렸냐? 사과 100% 주스를 팔다 보니까 침전물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또 일본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는 상한 거다. 이거는 가짜다라고 말한 거지. 아까 뭔가 위스키랑 비슷하죠. 똑같은 거예요. 이런 건 지금까지 없었어. 그래도 이 아저씨는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위스키가 낼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일단 주스로 먹고 살아야 돼. 먹고 살아야 된다. 근데 그동안에 투자자는 돈을 더 줍니다. 예, 주면서 힘내 사과주스 화이팅 이랬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최초의 위스키 발표를 합니다. 당시에 위스키 일바다 니카 위스키 레어 올드라는 위스키를 병에 딱 만들어서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근데 첫 제품부터 니카 위스키구나. 이 회사 이름이 다이니폰 카주 주식회사, 대일본 과즙 주식회사였어요. 사과주스를 만들어야 되니까. 주스 회사. 근데 그 중에서 1이랑 과즙에서 1과를 빼가지고 니카 위스키가 된 거예요. 이게 니카 위스키의 준말입니다. 그거 일본 사람들도 모르는 분들 많아요. 광고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본격 주조 니카 위스키 옆에 품질 제1이라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최고급 위스키를 만들어서 낸 거예요. 이게 팔렸을까 안 팔렸을까? 제발. 안 팔립니다. 생판 처음 보는 홋카이도에 있는 양조 회사가 냈는데 팔릴 리가 있어. 일단 안 팔립니다. 플러스 사건이 터집니다. 어떤 사건이죠? 세계 2차 대전 및 태평양 전쟁이 터집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일본 군부 소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니카 위스키에는 약간 플러스적인 게 있는데 제품 판매한 건 없어요. 근데 알코올을 만들어서 일본 군용으로 납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알코올은 날아가지만은 다른 걸 만들 시간이 생기죠. 예. 위스키 원액은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당시에 일본에서 주세법상 위스키가 1급 술, 2급 술, 3급 술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당시 일본에서는 흔히 말하는 3급 술이 대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사장님, 소비자들이 원하는 거는 3급입니다. 그러니까 3급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했던 거예요. 일본의 3급 위스키는 원액 5% 미만 0%도 가능 이 3급 위스키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야? 위스키 그거 있잖아요. 드럼통에 있는 원액 한 푼도 안 넣고 색깔만 넣고 이러면은 그게 위스키가 됐던 거예요. 3급으로. 근데 타케츠르 아저씨 성격적으로 그거는 위스키가 아니지. 그렇죠. 위스키가 아니죠. 그러니까 못한다고 배째라 이랬는데 종업원들이 이제 먹을 게 없어서 이제 사과를 파먹는 걸 보면서 이제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공장 내에서 전 종업원을 불러 모읍니다. 마이크 테스트. 이래가지고 제가 결심했습니다. 우리도 3급 위스키 만듭시다. 대신에 남들은 다 원액 0% 위스키로 팔지만은 우리는 5%는 넣읍시다. 이것까진 내가 가야 된다. 이래가지고 3급 맥스인 5% 원액을 만든 위스키를 만들어 판매를 시작을 합니다. 그 위스키가 바로 이 1950년에 나온 이 위스키입니다. 스페셜 블렌드 위스키. 스페셜 블렌드 위스키. 옆에 나오죠. 3급. 근데 케이스가 뭔가 특급 1급 위스키랑 똑같죠? 예, 맞습니다. 1급 위스키 통에 그냥 그대로 넣어가지고 3급 위스키 스페셜 버전에서 판매했던 거예요. 이게 나름 히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히트는 아니더라도 요런 저렴한 위스키인데 맛이 괜찮네? 라는 식으로 히트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타케츠라 아저씨는 오케이. 이것도 이제 조금 이제 팔리기 시작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이제 위스키를 계속 만들 수 있겠어.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또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 아까 이 부잣집 아저씨들이 돈 줘서 출자해서 했다 했잖아요. 근데 이 부잣집 아재들도 나이가 드신 거야. 그렇죠. 그래갖고 야 내가 이거 저 회사 주식 이렇게 출자해서 갖고 있는데 이거 내가 죽고 나면은 우리 아이들이 이거 이상한 데다가 팔 것 같아. 그냥 그러지 말고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이 니카 양조장 주식을 팔아버리자. 이래가지고 니카 위스키 주식을 딴 데에 팔아버립니다. 어디에 팔아버리냐? 바로 아사히에게 팝니다. 그래서 지금도 니카 위스키는 아사히 맥주에 산하 있습니다. 그 최근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예전부터 1950년대 얘기입니다. 이미 그때부터 아사히가 대주주가 됐던 거예요. 자, 아사히가 어쨌든 샀어요. 경영 지표 딱 봤지 이제. 샀으니까. 개판인 거야. 사과주스 망했어요. 혼신의 작품인 100% 위스키 망했어요. 싸구려 위스키 좀에 경영을 모르네. 이래가지고 아사히 본사에서 이 타케츠루 아저씨에게 미국에서 경영학을 유학 온 엘리트 직원 한 명 더 보내놔요. 경영 컨설턴트라는 느낌이죠. 딱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기 타케츠루 사장님, 아사히에서 왔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저희가 봤는데 경영의 경자를 모르시는군요. 이런 거 안 하십니까? 저는 오직 일본 사람들에게 좋은 위스키를 파면 됐고 꺼지고 이래서 회사가 망합니다. 요딴 식으로 장사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아사히에서 이제 압박이 들어옵니다. 이 아저씨한테. 왜? 너무 좀 이상적인 걸 하고 싶던 거예요, 이 아저씨는. 술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단계를 나눠가지고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마케팅적인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저씨에게 여러 가지 설교가 들어갑니다. 아저씨, 보소. 지금 일본에 주변에 딱 보면은 저기 아저씨, 그 산토리 있잖아요. 아저씨가 옛날에 만들었던데 거기서는 일본에서 이미 토리스 위스키라는 걸 1946년부터 만들어가지고 이게 일본 사람들은 이게 진짜 위스키라고 믿고 있어요. 서민들은. 저렴한 위스키 중에 왕자였으면 당시에. 얼척이 없죠. 아니 잠깐만요. 우리 기술인데. 그거 내가 만들었는데 그 공장? 그러니까 아저씨 요건 싸구려는 아닌데 2급 정도는 됩니다. 딱 그 정도 수준 있잖아. 그러니까 특급이랑 상급을 만들지 말고 2급 정도 중간 서민들을 위한 위스키도 좀 만들어 봐라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저씨가 알겠습니다. 우리 한번 토리스를 이겨봅시다 이래가지고 새롭게 위스키를 만듭니다. 그 위스키가 일본에서 나름 히트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 마루빙이라는 식으로 좀 유명한 니카 위스키 레어 올드인데 나름 히트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일본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는 토리스를 마시면서 어느 정도 위스키 맛을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됐는데 이 마루빙이라는 게 딱 등장을 하다 보니까 오호 요거 봐라. 스코치의 맛. 본격 스코틀랜드의 맛이래. 라고 하니까 마셔보니까 이것도 맛이 괜찮은 거야. 그래서 이때부터 뭐라 해야 됩니까? 이 니카 위스키가 어느 정도 일본에서 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아사히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니카가 제품군을 다양하게 가져가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이 아저씨는 뭡니까? 100% 스코티시 숙성이 아니면은 그건 가짜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위스키가 아니다. 했는데 이제 못 이기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아사히의 압박이 있으니까. 이때부터 쭉쭉쭉 제품을 내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산토리의 이 카쿠 이것도 이제 1937년 저렴한 위스키로 유명했거든요. 카쿠빙이라는 위스키입니다. 산토리에. 이 위스키에 대항하기 위한 블랙 니카라는 위스키를 만들어냅니다. 블랙 지금도 니카.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이 마크로 유명한. 산토리나 이 니카나 서로 서민들도 저렴한 가격으로
양주를 마실 수 있다. 라는 걸로 홍보를 해가지고 계속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나름 잘 나갔어요. 근데 그게 있잖아. 내가 만들고 싶었던 건 이게 아닌데. 나는 진짜 내가 스코틀랜드 처음 맛봤던 진짜 이런 걸 만들고 싶었지 그걸 만들고 싶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 아저씨는 팔리는 도중에 뒤에서 있잖아요. 사실은 본인이 하고 싶었던 위스키를 만듭니다. 예, 그 위스키 이름이 뭐냐면은 요이치라는 위스키를 예전부터 좀 만듭니다. 고급 위스키예요 이게. 그 홋카이도 건지에 있는 그렇죠. 동네 이름이네요. 이게 안 팔렸습니다. 안 유명했어요. 왜? 비쌌거든. 그래놓고 자기 자손들에게도 얘기하죠. 얜 이건 꼭 만들어라. 일본 사람들 몰랐어요. 왜? 아니 니카라고 하면은 밥 먹을 때 있잖아 하이볼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거 해가지고 싸구려로 마시는 게 니카 위스키인데 무슨 고급 그런 관심 없다. 그런데 뭡니까? 일본 위스키가 한번 혁신을 하게 된 계기가 생깁니다. 언제? 아까 타케츠루 아저씨가 사후하고 나서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린 2001년도죠. 영국에 있는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라는 위스키 잡지가 있습니다. 이게 위스키에서 전 세계적으로 제일 공신력이 높은 등급을 매기는 잡지라고 하네요. 이 잡지에서 일본 최초로 그렇죠. 아까 제가 보여드린 싱글 모르트 요이치 10년산 이게 2001년도 세계 넘버를 먹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야마자키가 일본 유명한 느끼지만 얘가 일본 위스키 최초로 세계 넘버원을 먹어냅니다. 지금도 팔아요? 지금도 팝니다. 있습니다. 예, 이게 일본에서 엄청나게 화제가 됩니다. 뭐야? 니카 위스키라고 하면은 그 있잖아 뭔가 이 싸구려 이런 거였는데 이게 정말로 대단했던 거야? 이래가지고 일본에서 이게 주문이 엄청나게 들어와가지고 가격이 폭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서는 이 니카 요이치 10년산은 200만 원, 30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됩니다. 타케츠루 씨 그래도 돌아가신 후에 이렇게 평가를 받는. 그렇죠. 추후에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넘버를 먹고 나서부터 일본 사람들이 이 니카 위스키를 보는 눈이 좀 달라집니다. 뭔가 일본에서도 이 위스키라고 하면은 이 산토리에 야마자키가 유명하다라고 느꼈는데 뭐야 이 야마자키 이것도 알고 보니까 산토리 아저씨가 만든 게 아니라 니카 아저씨가 만들었었네. 일본의 원조가 1등을 먹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이 니카 위스키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제페니즈 위스키가 세계 최고봉으로 인정받은 순간은 니카다 라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자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조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당장에 이 마스코트 그림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이 그림을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의 중심가에 가면 볼 수가 있죠. 삿포로 관광으로 오시면 무조건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 간판. 왜 이게 이렇게 여기 지키고 있을까? 그렇죠. 최초로 세계 넘버원을 먹은 이 위스키이기 때문에 그것도 일본 최초로 엄청난 큰 자부심이 있다는 거지 니카에 대해서. 이 홋카이도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위스키는 뭐다? 니카가 원조고 니카 위스키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세계 5대 위스키의 생산량이 될 기반을 마련했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한다는 거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듣고 일본 오실 일이 있으신 분들은 일본 위스키는 산토리 위스키가 유명한 게 아니라 걔가 원조가 아니라 니카 위스키가 원조니까 니카 위스키를 한번 맛보면 이게 제페니즈 위스키구나 라고 느낄지도 모르겠네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